오늘부터 등비 수열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등비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에서 차가 같다, 그죠? 어떤 차이가 같습니까?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가 같은 거죠. 그럼 등비 수열에서의 등비는 뭐겠냐? 비가 같은 거죠. 어떤 비? 이웃한 두 항 사이의 비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재에 있는 예로 들어볼게요. 1, 2, 4, 8, 16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수열이 있다고 쳐요. 그럼 이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그죠? 1, 2, 4, 8 차이가 일정하지 않죠? 하지만 B가 일정해. 자, 2에서 1 나눈 거, 4에서 2 나눈 거, 8에서 4를 나눈 거 다 2죠. 2. 그죠? 그래서 이웃한 두 항 사이의 B가 여기서는 2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항 그리고 이전 항 요거의 B를 구해보면 2로서 일정한 거죠. 그 말은 앞의 항에다가 2를 곱해서 다음 항이 나오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 2를 곱하면 다음 항 나오고 여기다 2 곱하면 또 다음 항 나오고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뭡니까 이거? 자, 9에서 3이 됐어요. 나누기 3을 한 거죠. 즉 곱하기 3분의 1을 한 겁니다. 3에다가 곱하기 3분의 1 하면 1 되죠. 1에다 곱하기 3분의 1 하면 3분의 1 되고 3분의 1에다가 곱하기 3분의 1 하면 9분의 1 되고 그래서 이웃한 두 항 사이의 B가 이번에는 3분의 1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 항에다가 3분의 1 곱해서 뒤에 항 나오는. 자, 그러니까 이 B는 꼭 1보다 크지 않고 1보다 작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번갈아 나온다 그러면 이때는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1 곱해서 얘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1 곱해서 얘 되고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양수 음수가 번갈아 나오면 그땐 공비가 음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비는 어떤 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1보다 큰 양수도 될 수 있고 0과 1 사이 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웃한 두 항 사이의 B가 일정한 값으로 나오면 그건 다 등비수열이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그 등차 수열에서 했던 얘기들 있죠? 그 얘기를 그대로 등비수열에서도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그 일정한 B를 우리가 공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앞에서는 공차라는 말을 썼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공비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등비수열에서 곱해지는 일정한 수, 즉 다음 항과 이전 항의 말하자면 B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등비수열은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얻어지는 수열을 말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째 항부터 그 등비수열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온전한 등비수열이지 둘째 항이나 셋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면 그건 등비수열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되시죠? 자, 그 밑에 특강 정리되는 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에요? 수열 A가 있는데 이것의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면 얘는 이런 관계에 있다. 즉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공비 R을 곱해서 나온 것이다. 여기서 AN을 양변에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AN 플러스 1 나누기 AN. 그죠? 이웃한 두 항 사이 B가 R이라는 일정한 상수로 일정한 그런 관계가 있는 이런 수열이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되시죠? 자, 그러면 등차 수열하고 이제 비슷한 그 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복습을 하자면 등차 수열에서 어떻게 했죠? 이렇게 차가 일정했죠. 그리고 이렇게 쓸 수 있었단 말이야. 그죠? 자, 등차 수열에서 이렇게 썼던 것처럼 등비 수열에서도 비슷한 거죠. 단지 이제 여기서는 B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것만 다른 겁니다. 자, 일반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이 있었던 것처럼 등비 수열에서도 당연히 일반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보시죠. 첫째 항이 A다. 그럼 둘째 항은 여기다가 공비 R을 한번 곱한 거겠죠.
세 번째 항은 여기다 공비 r을 또 한 번 곱한 거니까 ar 제곱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n번째 항은 뭐가 되겠느냐? a 곱하기 r이 몇 번 곱해지냐면 n번이 아니라 n-1번 곱해지는 거죠. 맨 첫 번째 항에는 r이 곱해져 있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가 바로 n번째 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뭐라 했냐면 n번째 항을 n의 식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일반항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a하고 r은 상수고 n이 변수인 거죠. 그래서 일반항은 바로 a 곱하기 r의 n-1승 하는 어떤 지수 형태의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거 앞에서 했던 우리가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하고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죠. 첫째 항에다가 여기선 공차를 n-1번 더한 거고, 여기는 뭐야? 공비를 n-1번 곱한 거고, 그죠? 비슷하죠? 예. 자, 더했냐 곱했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 제곱이다. 이렇게 요 일종의 지수함수식입니다. 지수함수, 그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지수함수 형태예요. y는 a 곱하기 r의 x-1승 이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x에서 y로 이건 지수함수인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지수함수 이제 공부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많이 잊어먹었을 텐데, 이 지수함수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요 밑이죠. 밑, 그죠? 밑인 r이 1보다 크냐 작으냐가 상당히 중요했죠. 왜? 그거에 따라서 특성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따라서 이 등비 수열에서도 사실은 공비가 1보다 크냐 아니면 1보다 작으냐, 요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지수함수 형태로 이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지수함수의 특성을 그대로 가져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되겠죠? 자, 그 밑에 정리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보충. 자, 여기 어떤 내용이냐? 일반항 AN의 꼴에 따른 첫째 항과 공비 그랬는데, 자, 일단 지수함수 형태로 나타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a 곱하기 b의 n-1승 형태로 됐다. 그러면 당연히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b다. 그래서 뭐 r 대신에 b를 쓴 것 뿐이니까. 자, 두 번째 보면 a, b, n승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n 대신에 1을 넣어보세요. 여기는 n 대신에 1 넣으면 요게 이제 b의 0승에서 1이니까 a1 첫째 항이 a다라는 거 알 수 있지만, 여기서는 n 대신 1 넣어보면 첫째 항이 a가 아니고 ab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ab 곱하기 b의 n-1승. 얘를 이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첫째 항이 a가 아니라 ab가 되고 공비는 여전히 b다. 자, 3번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달리 쓰면 이런 거죠. b 곱하기 b의 n-1승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첫째 항이 b고 공비가 b다. 그죠? 첫째 항도 b고 공비도 b다. 자, 그래서 지수를 n-1승 형태로 만들어 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첫째 항이 바로 나오니까 4번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4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b의 n 플러스 2승이잖아요. 이거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b 제곱 그 다음에 b의 n-1승. 얘랑 같죠? 근데 이렇게 해놔야 우리가 첫째 항이 b 제곱이다. 그리고 공비는 b다. 이게 지금 1, 2, 3, 4번이 다 공비는 b로서 똑같아요. 근데 첫째 항만 다른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알 수 있습니다. n 대신에 1 넣어보세요. n 대신에 1 넣어보면 a1이 b 제곱이다라는 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굳이 안 바꿔도 n 대신에 1 넣어보면 첫째 항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다 뭐야? 지수함수 형태로 쓰여졌을 때 우리가 지수의 밑이 바로 공비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단지 첫째 항이 뭐냐 하는 것은 요 식의 변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자, 5번 한번 볼까요? AN이 B, 2N승이다. 자, 요때는 말이죠. 우리가 공비가 B가 아닙니다. 공비가 B가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B제곱의 N승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B제곱이 공비겠죠. 그럼 첫째 항은 얼마냐? 첫째 항은 N 대신에 1 넣어보면 알 수 있듯이 B제곱입니다. 그래서 첫째 항도 B제곱이고 공비도 B제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한번 이렇게 써보죠. 얘를 갖다 이렇게 변형한 다음에, 그죠? 여기다가 b제곱을 한번 나눴다 곱하면 마이너스 1승 곱하기 b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는 이거랑 지금 같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형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얘가 첫째 항이고 얘가 공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요런 그 지수 변형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맨 첫 단원에 있는 그 지수 법칙 여기 공부가 좀 덜 됐거나 아니면 이제 많이 잊어먹은 거죠. 다시 공부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6번째 AN이 A, B, EN 플러스 1승. 자, 요런 거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형태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만들면 된다.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A 곱하기 B의 2n승 그리고 플러스 1인데 이건 그냥 뭐예요? B가 한 번 더 곱해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말하자면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n-1승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B의 2n승을 한번 나눠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이걸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자, 보세요. A, B의 B의 2의 B의 제곱에 n-1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쏘리 n-1승이 아니라 n승이지 아직까지는. 그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요로 나서 이제 변형을 하는 겁니다. 이거랑 같죠? 어떻게 변형하냐? 요걸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럼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을 놔두고 플러스 1만 따로 써줍니다. 플러스 1을 따로 써준다는 건 b제곱을 한번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로 싹 지우면 되고. 됐죠? 그럼 얘가 뭐가 됐습니까? 얘가 앞에 있는 거랑 요거랑 곱해가지고 AB 3승이 됐죠? 그리고 b제곱에 n-1승 이렇게 변형이 됐으니까 이렇게 쓰고 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얘가 첫째 항이고 요게 공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물론 n 대신에 1을 넣어보면 첫째 항 나오고 사실 공비 같은 거는 n 대신에 2 넣은 거랑 1 넣은 거랑 두 개 나눠보면 됩니다. 그죠? 하지만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꼭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런 거 잘 못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되시죠? 그래서 항상 요 형태로 가져간다. 지수를 n-1승이 되도록 변형을 해본다. 되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자, 마지막으로 등비중항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등비중항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등차중항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등차중항이 뭐였냐 잠깐 복습을 해보면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루면 우리가 가운데 있는 항이 양 끝에 있는 항의 합의 절반, 다시 말해서 산술 평균이 된다. 요 내용이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B가 등차 중항이 된다. 요런 얘기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등비 중항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내용인가 하면 세수 ABC가 이 순서로 등비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있는 항 B는 A와 C의 등비 중항이라고 하는데 이때 B제곱은 A와 C의 곱 요런 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우리가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C다. 뭐 요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얘기인데. 근데 이제 A, B, C가 다 양수면은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B는 루트 AC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뭐 이제 A, B, C가 양수일 때 얘기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공비가 양수고 첫째 항도 양수면 이제 다 양수가 돼요. 그죠?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기하평균이 기하평균. 그죠? 그래서 앞에서 등차 중항이 산술 평균이었던 것처럼 등비 중항은 곧 기하 평균을 말하는구나. 그죠? 가운데 있는 게 양 끝에 있는 거의 기하 평균이다. 요 내용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가? 만약에 여러분 A, B, C가 요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잖아요. 그럼 B는 뭐냐면 얘가 이제 첫째 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 공비를 한번 곱한 겁니다. 그죠? C는 여기다 또 공비를 또 한번 곱한 걸 테니까 얘는 AR 제곱이에요. 따라서 이 상태에서 첫째 항과 세 번째 항을 곱하면 A제곱 R제곱이 됩니다. 그죠? 근데 B가 AR이니까 이거의 제곱이 얘랑 같은 거죠. 되겠죠? 자, 요걸 이제 다르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등비중항을 이루니까 B 나누기 A는 뭐예요? 이거 R이죠. 그리고 C 나누기 B도 R입니다. 그죠? 그잖아요? 그럼 요 비례식이 성립할 텐데 여기서 우리의 비례식에서는 내항이고 외항이고 같죠. 그래서 B제곱 크로스 곱한 거 AC. 자, 요 식이 성립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요거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등비중항이다 라는 말은 뭐냐?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에서 가운데 있는 항을 양 끝에 있는 수의 등비중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되겠죠? 자, 이제 그 특강에 보면 뭐 조합 평균에 대한 얘기도 살짝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넘어가도 됩니다. 왜냐면 교과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개념 확인 코너 문제 다 풀어보시고 나서 필수 예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인데 사실은 등차 수열하고 뭐 좀 유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거예요. 되시죠? 자, 문제 꼭 풀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